안녕하세요. 영호쌤입니다. 오늘은 변수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수는 프로그래밍에 요구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코드 전반에 다양한 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 공유된 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변수를 지금 사용한 게 음, 여기에 보시면은 mRigidbody라는 변수 그리고 mTruth라는 이런 변수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변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스타트 메소드에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트랜스폼 어떤 객체의 트랜스폼의 위치를 재설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그 객체의 트랜스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위치를 정해줄 때 코드는 transform.position equal new vector 3 가로 열고 어, 부동소수형 또는 실수의 값이 이렇게 x좌표, y좌표, z좌표 괄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중간 부분에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의 트랜스폼의 위치를 자, 이와 같이 변경을 한다라고 했으면 상당히 좀 번거롭고 또 오류를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와 같이 스타트 메소드에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객체의 위치의 값을 벡터 형식으로 입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x 또는 yz 또는 뭐 벡터 3의 값은 변수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변수란 데이터를 담는 저장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변수의 유형은 좀 다양하고요. 지금 스타트 메소드에 나와 있는 벡터 3 데이터 유형은 세 개의 플로트 값을 읽고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벡터 2다라고 하면 플로트 xy 또는 뭐 어, 인트 xy 값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벡터 3에 대한 부분들을 변수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스타트 메소드에서 자, 줄을 더 추가를 하고요. 내가 변수를 myPoss라는 변수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myPoss는 벡터 값을 받는다라고 하면 벡터 3 그다음에 myPoss라는 변수를 썼고요. 그리고 equal 자, myPoss에는 벡터 값을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새로 벡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new 벡터 3 그리고 가로 안에다가 플로트 세 개의 플로트 값을 어, 읽고 저장을 시킬게요. 그래서 EF Y 값도 EF, Z도 EF라는 값을 주고 문장을 닫을 때는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자, 트랜스폼 포지셔너는 어떤 값을 여기다가 넣어 대입해 주면 되냐면 내가 변수를 썼기 때문에 벡터 값을 굳이 만들어 주지 않고요. 변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폼 점 포지션에다가 변수로 지정했던 마이 포스를 넣어주게 되면 이와 같이 26행 여기 진짜 28행 32행 이렇게 트랜스폼 점 포지션이 마이 포스라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S를 눌러주면 저장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트랜스폼의 위치값을 임시로 벡터 3 안에 저장하고 약간의 작업을 거친 후 다시 넣어둬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현재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값을 마이포스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벡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객체, 이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객체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을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트랜스폼, 그 다음에 더트 포지션. 그러면 현재 이 게임 객체의 위치 정보를 마이포스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약간의 어떤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자, 다시 이 객체의 위치를 마이포스로 즉 아까 저장했던 그 마이포스의 값을 다시 가져와서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transform.position equal myPost라고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위치가 초기 위치로 리셋되는 거죠. 자, 모든 변수 선언은 특정 패턴을 따르거나 또는 특정 구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샵에서는 변수 선언, 즉 변수를 생성하는 경우가 해당 변수의 데이터 유형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티저를 생성하고 싶다면 인티저의 약자인 int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자, 인티저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 인티저 인티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약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nt라고만 코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int 그다음에 내가 m count라는 변수를 썼을 경우에 이와 같이 equal 뒤에 정수값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할 때 표준이 있겠지요. 음, 자, 표준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카멜 케이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멜 케이스에서는 변수의 첫 문자가 소문자이고요. 변수 이름에 추가된 각 단어의 첫 문자가 대문자입니다. 따라서 음, 이름이 my new value라는 변수를 생성할 경우에 자, 데이터 유형 플롯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자, my new value
자, 이렇게 y의 m은 소문자로, new의 n은 대문자로, value의 v를 대문자로 지정해 주는 거. 자, 이게 이제 카멜 케이스라는 어, 규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수 같은 선언은 어떤 동일한 블록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대괄호로 이 클래스 안에서만 이 변수를 지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스타트 메소드 안에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롯 마이 리얼이라고 할까요? 리얼 넘버라고.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는데 뭔가 좀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변수를 지금 선언했는데 할당이 됐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를 내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뭐 벡터를 만들 때 이 변수를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해주면 되겠죠. 음, 그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폼 점 포지션에다가 내가 벡터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자, 이 벡터에는 좌표값 3개의 값이 와야 되는 거니까 자, 변수 썼죠? 뭐라고 썼을까? my real number, 콤마 my real number z값도 my real number. 자, 그러면 자, 위에 변수 선언했을 때의 밑줄 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스타트 메소드에 이 플롯 마이 리얼 넘버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업데이트 메소드에다가 얘를 내가 사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 스타트 메소드에서 벡터 여기 선언했던 거 있었죠? 자, 걔를 이렇게 마우스로 자, 들어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업데이트 메소드에 my real number라는 변수가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 메소드의 그 블록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인데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사용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빨간 줄에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여기 클래스에 보면 여기 float my value라는 요 변수를 하나 썼잖아요. 그럼 my new value 자 여기다 넣어볼 거예요. my new value라고. 그러면 이 빨간 줄이 어떻게 뜨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new value 자, 어떤 게 됐나요? 빨간 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블록 안에 변수가 선언된다라고 하면 그 블록 안에서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블록 클래스 안에서 변수를 선언했을 경우에는 어떤 메소드에서도 그 변수를 가져다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변수 요 클래스에서 보면 public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인스펙터 창에서 그 변수를 표시하고자 싶을 때에는 public이라는 공개, 전역 변수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인스펙터 창의 변수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래스 외부에서도 퍼블릭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 좀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퍼블릭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변수를 퍼블릭으로 전환하고 싶지 않지만 인스펙터에서는 접근 가능하게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serialize field로 설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int라는 부분이 public으로 선언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serialize라고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이 속성을 통해서 여기에 mcount라는 이 변수는 퍼블릭이 아니어도 인스펙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변수 선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음, 자, 그래서 그 변수를 내가 모든 클래스에서 다 사용을 할 건지 또는 블록 안에서 사용할 건지 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서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변수 종류 목록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